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저희 아이톡 영상 중에서 감정 읽기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감정 읽기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반영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정 읽기 육아법이 아이들 정서지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감정 관련 활동들을 소개해 볼게요. 이런 활동들을 부모님과 아이들이 집에서 하게 되면 아이는 보다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게 돼요.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서 공감 능력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친숙한 그림책을 같이 읽으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기분을 다루는 그림책 2권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재미있는 내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예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여기도 막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내용을 잠깐 보면, 공놀이를 좋아하는 아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어서 행복한 기분이 들었는데 갑자기 곰이 와서 깜짝 놀랐고, 곰이 공을 가져가서 슬프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화난 얼굴이 진짜 리얼하네요. 되게 어린애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고 확실해서. 맞아요. 이렇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분과 표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책을 보면서 거울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표정들을 따라해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책을 읽어줄 때에도 공놀이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 공놀이를 해서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드나 봐. 이렇게 웃는 표정이네. 그런데 깜짝이야. 큰 곰이 나타나서 놀랐대. 여기 보니까 눈도 이렇게 커지고 입도 이렇게 커지고. 우리도 이런 표정 지어볼까? 정말 놀랐나 봐. 이렇게 감정의 특징이 잘 읽어주시면 좋아요. 많이들 아시는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라는 책도 있죠. 첫 장에서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다양한 감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재미없고 가끔은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이때는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겠다, 이렇게 같이 말해주실 수 있어요. 또 보시면 정말 행복할 때도 있어. 이렇게 책을 보시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와요. 책을 읽어주시면서 아이는 어떨 때 이런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엄마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어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아이들이 어떨 때 이런 기분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흔쾌히 엄마 나는 이때 이랬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몰라, 이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더 물어보지 마시고, 엄마는 어떨 때 그런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그림책 보면 창밖을 보면서 아이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네, 이 친구는 엄마랑 아빠랑 오늘 놀이공원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가게 돼서 속상한가 봐, 슬픈가 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림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이라면 이런 활동들이 모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림책의 각 장면을 보면서 왜 이 아이가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지금 이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림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똑같은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BS에서 하는 꾸러기 천사들이라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되게 심리적인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서 이 친구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 이 친구 표정은 지금 어때 보여? 다른 친구들은 편지를 다 받았는데 이 친구는 편지를 못 받았대.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 친구는 편지를 못 받아서 속상할 것 같아. 다른 친구 되게 부러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띄어진 이 책은 9살 마음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감정을 이해할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쓱 보시기에도 편안하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기에도 좋은 책이에요. 나이는 9살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제 생각에는 5살만 돼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감정카드를 이용한 활동이에요. 감정카드는 이렇게 하나의 카드에 그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간단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만들어서 썼었는데 요즘에는 괜찮은 감정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 너는 어떤 거 써? 감정카드?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랑 즐겨 사용하는 감정 카드가 바로 요건데요. 요거 보시면 좋은 게 요렇게 감정 단어가 있고 단어에 알맞는 그림이 또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 감정을 느끼는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걸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부끄럽다 혹은 원망스럽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아이들이 직접 표현하기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시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감정도 표현해도 되는구나,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감정이 어떤 게 다양하게 있을까 사실 좀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 카드를 한번 스르르 보시면은 아, 이럴 수 있구나, 맞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안해져요. 감정카드도 보면 지금 유통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제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또 그림 자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학령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진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더 어린 아이들, 취약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자국으로 된 카드를 보는 걸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감정 카드를 구매하시면 보통은 50장, 60장 정도로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쓸 때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리 조금 추려주셔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 뭐 기쁘다, 화난다, 슬프다, 놀라다, 무섭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들부터 시작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개수를 늘려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보면 지금 유통이 말한 것처럼 생애 초기에는 1차 정서가 먼저 발달을 하잖아요. 1차 정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생애 첫 해에 등장하는 정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쁨, 분노, 공포, 행복, 놀람, 혐오, 슬픔과 같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 2세 정도 되면 이런 1차 정서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2차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부러움, 이런 정서들은 좀 더 세분화된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차 정서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만으로도 구분하기가 좀 쉬운데 2차 정서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정서 발달의 순서를 알고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 먼저 1차 정서를 가지고 활동하고 이후에 2차 정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추려진 감정 카드들을 보고 언제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때 아이만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언제 이런 기분을 느꼈는지 말하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화가 난다거나 슬프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감정일기 육아법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그럴 때 엄마가 먼저 엄마는 어저께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불편하고 화도 났어. 이렇게 엄마가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표현을 해주면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감정 카드를 꼭 구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이들과 함께 실제로 감정 카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냥 하얀 종이에 얼굴 표정을 그리고 그 표정이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지 써서 나만의, 우리만의 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감정 카드를 가지고 첫째와 이야기 나누기 할 때 썼었는데요. 처음에는 적은 개수의 감정 카드를 갖고 하다가 점점 개수를 늘려나갔어요. 이렇게 뒷면에 찍찍이가 있는 감정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작은 융판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뗐다 붙였다 했는데 이렇게 뗐다 붙이는 거를 아이가 또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자석 칠판이 있는 집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요 찍찍이 대신에 자석 테이프를 붙이거나 그냥 동그란 자석 활용해서 몇 개 이렇게 뽑아서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지, 실제로 이거 재준이랑 집에서 어떻게 활용했어? 저는 융판에다가 이런 감정 카드들을 쭉 붙여놓고 그 중에서 오늘 느꼈던 기분, 그러니까 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했는데요. 오늘 느꼈던 기분, 엄마 3개, 아이 3개 골라보기.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이게 익숙해지면 감정카드 없이도 뭐 잠자리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아이가 우리 오늘 기분 이야기 안 했다 하자 그러면서 같이 감정카드 이제 고르는 것처럼 감정 단어를 골라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얼마 전에 재준이랑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재준이가 아까 힘들었어. 블럭을 빌리러 갔는데 빌릴 게 별로 없어서 근데 그리고 엄마가 자꾸 빨리 고르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엄마가 빨리 하라고 해서 힘들었겠다. 근데 엄마는 마음이 조급했어. 할아버지가 밑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 그래도 엄마가 재촉해서 힘들었겠다. 미안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랑 생활하는 중에 놓쳤던 아이의 감정도 알 수 있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저도 현이랑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감정카드를 사용해서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면 이걸 응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감정카드 스피드 퀴즈인데요. 우리 스피드 퀴즈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커다란 통에다가 주머니에다가 감정카드를 섞어서 넣고 그거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카드를 뽑는 거예요. 그럼 그 카드에 쓰여진 감정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듣고 알맞는 감정 단어를 맞추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 제가 한번 감정 카드를 뽑아 볼게요. 이 단어는 갑자기 비가 오고 우르쾅쾅 천둥 소리가 났을 때 드는 감정이야. 어떤 걸까? 무섭다? 놀라다? 깜짝 놀라다. 아. 딩동댕. 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데요. 이걸 엄마랑 둘이서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나중에 아빠, 언니, 사촌 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하면은 가족 오락관 분위기도 나고 재미있답니다. 이거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니라 뭐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쵸. 아니면 뭐 몸으로만 말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감정 카드에다가 클립을 끼운 다음에 자석 낚싯대 있잖아요. 그걸로 낚시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 올린 카드 보고서 이 기분을 언제 느낄 것 같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림책을 봤을 때 그림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기분 찾기 이런 거를 감정카드 속에서 찾아서 이렇게 붙여보기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랑 놀다 보면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형태를 하던 간에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인식하는 데 연습이 되고 또 양육자와 함께 아이들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 거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감정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해 봤었는데요. 그림책 또는 감정 카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이해 보시고 아이들의 정서 인식, 정서 표현 능력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아육토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